지금 민주당 상황이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지지하는 한평당원이 민주당 선관위에 의해 제명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당원 한 명의 징계 문제로 보는데 이건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정청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조금만 선을 넘었다는 의심만 들면 소명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씩 당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 저는 이번 사건이 그런 위험한 선례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국회의원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고 평당원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제명 의견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허용되면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은 정달성, 내일은 정청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찍힌 또 다른 당원일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해온 정달성 당원. 이 사람에게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관위는 정달성 당원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 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는 무고한형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내가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것을 좀 가르쳐주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요? 투표 방법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투표를 이제 누가 했냐 이게 이제 투표는 내가 했죠. 그것을 앞에 부분만 악의적으로 쫙 편집해가지고 마치 대리 투표한 것처럼 그래서 막 엄청 돌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대리 투표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요. 내가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네. 투표 방법을 안내해 준 건데 대리 투표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아니지 그거. 네. 응. 투표는 내가 했지. 가르쳐만 주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 때 써줄게. 정달성 당원 측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투표를 대신해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투표 방법을 모르는 어르신에게 방법만 알려줬고 실제 후보 선택과 투표는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어르신도 영상에 나와 자신이 직접 투표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불러서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이 대신 찍었습니까? 어디까지 도와줬습니까? 실제 투표는 누가 했습니까? 영상도 보고 당사자 설명도 듣고 반대쪽 자료도 보고 그 다음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달성 당원에게는 선관위 단계에서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명 의견. 여러분, 제명이 무슨 주의 문자 한 통입니까? 당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그런데 사람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견부터 달아놓고 억울하면 윤리심판원 가서 거기서 설명하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관련 신고를 판단할 때는 소명 자료를 받아보고 녹취도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국회의원에게는 VAR까지 돌려보고 평당원에게는 리플레이 한 번 안 보고 바로 레드카드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원이 주인이라면서요. 1인 1표, 당원 주권, 당원 중심 정당.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표 받을 때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징계할 때는 소명은 나중에 하십시오. 뭡니까 이게?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징계받을 때는 2등 시민입니까? 국회의원은 말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 사람이고 평당원은 일단 제명 의견부터 때려놓고 나중에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무섭다는 겁니다. 정달성이라는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리투표 의혹이 있으니까, 내일은 선거운동 방식이 부적절하니까, 그 다음에는 온라인에서 선을 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기준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선관위가 이 사람은 문제 있는 당원이라는 딱지를 먼저 붙이는 방식이 한번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다음 당원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처럼 당대표 선거가 극단적으로 갈려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런 판단의 대상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 정청래 지지자들 하나씩 찍어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묻게 됩니다.
저는 민주당 선관위가 정청래 지지자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선관위가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심판이라면 공정하다고 믿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도록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 사건에서는 소명받고 녹취 듣고 자료 검토하고 기각. 다른 사건에서는 당사자 설명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제명 의견. 그러면서 규정상 반드시 소명을 받을 의무는 없다? 의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누구에게는 해줬고 왜 누구에게는 안 해줬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식당에서 손님 2명이 똑같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숟가락도 주고 젓가락도 주고 물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맨손으로 먹으라고 해놓고 저희 식당 규정에 젓가락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끝납니까? 미친 소리죠. 문제는 의무가 아니라 왜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느 후보를 좋아하느냐, 어느 후보가 싫으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입니다. 축구 심판이 한쪽 선수의 파울은 5분 동안 VAR 돌리고 반대쪽 선수의 파울은 화면도 안 보고 바로 퇴장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심판이 말합니다. VAR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납득하시겠습니까? 저 심판 지금 경기 뛰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선관위를 향해 바로 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심판입니까? 아니면 경기장 안으로 내려와 직접 플레이어가 된 겁니까? 왜 선관위의 결정이 반복될수록 한쪽 지지자들이 자신들만 겨냥당한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공정한 선거 관리라면 적어도 저 심판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 중에 심판 이름이 후보들 이름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좋은 심판은 존재감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후보의 정책과 결과를 이야기해야지 심판의 판정을 가지고 밤새 싸우고 있으면 그 선거 관리는 이미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유죄 추정의 원칙을 당원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까? 주인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은 투표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나를 징계하려면 왜 징계하는지 알려주고 내 설명도 듣고 내가 제출한 자료도 검토하고 그 다음 판단하는 것. 그게 주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표만 받아갈 때 주인이라고 부르고 불편해지는 순간 윤리심판원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러면 그건 당원 주권이 아닙니다. 당원 동원입니다. 필요할 때는 주인, 불편할 때는 관리 대상. 이 얼마나 웃긴 당원 주권입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정달성 사건을 절대로 작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 하나가 제명될 수도 있다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사람을 당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느냐는 기준이 이번 사건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식이 허용되고 내일 비슷한 방식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는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도는 언제나 그렇게 굳어집니다. 처음부터 독재적인 규칙이라고 써붙여놓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예외 하나, 편의를 위한 생략 하나, 우리 편이니까 넘어가는 것 하나, 상대편이니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하나, 그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불공정이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에 집착하는 겁니다. 절차가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골라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지막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가진 권위는 카드를 많이 꺼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파울에는 같은 카드를 꺼내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고 싶은 욕망을 스스로 지우지 못하는 순간 그때부터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민주당 선관위가 지금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의원 사건에서는 소명과 자료 검토를 거쳤고 왜 정달성 당원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제명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넘겼습니까? 그리고 정말 당원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규정상 소명을 안 받아도 된다. 이 한마디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은 당원에게 표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닙니다. 당원 한 명의 권리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 정달성 한 명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만들어진 기준은 내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청래를 지지한 한 당원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 선거는 경쟁이 아니라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원이 자신이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다른 절차를 적용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정당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민주당 선관위의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공정한 선거 관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심판이 어느 순간부터 직접 경기장에 내려와 플레이어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달성 당원에게 적용된 방식이 하나의 선례로 굳어진다면 그 다음 대상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